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자산 가치의 10%가 사라집니다. 미국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여러분의 한국 주식 계좌까지 전부 같이 무너집니다. 이 공포스러운 시나리오 속에서 단 하나,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잡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코스피 랠리를 함께 이끌고 있는 외국인 자본은 한국 주식이 마냥 좋아서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비싼 돈을 들여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미국이 왜 한국을 버릴 수 없는지, 아니, 왜 이제는 버릴 수조차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확히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글의 전 회장 에릭 슈미트가 스탠포드에서 했던 비공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패권 전쟁을 이야기하며 아주 섬뜩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래에 살아남을 국가는 소수다. 어설프게 규제만 하는 유럽은 도태될 것이고 압도적인 기술로 승자 독식을 누릴 국가들만 남는다라고 말이죠. 당시 그가 꼽은 승자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제왕, 미국, 데이터의 제국, 중국, 그리고 하드웨어를 찍어내 제조국. 그의 냉정한 기준을 2026년 현재의 세계 지도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마지막 한 자리에 남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일본도 독일도 탈락입니다. 2026년이 된 지금 그의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작동해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려면 반드시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하드웨어가 바로 GPU와 HBM이 합쳐진 AI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고로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소프트웨어를 돌릴 하드웨어인 AI 반도체를 찍어낼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이 하드웨어 생태계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팔다리가 묶였습니다. 일본은 소재는 강하지만 최첨단 칩을 찍어낼 제조 라인은 이미 멈춘 지 오래입니다. 유럽은 제조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AI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셋입니다. 설계를 하는 미국, 칩을 만드는 대만, 그리고 그 칩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칩을 직접 만들 수도 있는 한국뿐입니다. 지금 코스피 4,5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유동성 파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이 한국이 가진 이 기형적인 독점적 지위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 아주 비싸고 정당한 통행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점적 지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두 번째 숫자 90%가 등장합니다. 이건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대만 TSMC가 세계 1등이라는데 한국은 밀린 거 아니냐? 한국이 설계를 하긴 하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챗GPT가 돌아가는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챗GPT가 멍청해지지 않고 똑똑하게 대답하려면 두 가지 부품이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GPU와 HBM입니다. 쉽게 말해 GPU는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뇌세포 역할을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미친 듯이 연산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녀석이죠. 반면 HBM은 그 뇌세포가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빛의 속도로 퍼다 나르는 초고속 정보 배달부입니다. 뇌세포인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정보를 제때 갖다 주지 않으면 멍하니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붙어 다녀야 합니다. 여기서 역할 분담을 봅시다. 미국 엔비디아는 이 칩을 어떻게 만들지? 설계도만 그립니다. 대만 TSMC는 그 설계도를 받아 연산장치인 GPU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TSMC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GPU 옆에 반드시 붙어서 정보를 배달해줄 HBM을 자체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국 삼성과 SK의 진가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 HBM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듭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제조를 해도 한국산 HBM이 공급되지 않으면 챗GPT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칩은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 2년간 우리가 목격한 공급 부족 사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품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사시, 엔비디아가 설계도를 들고 한국 삼성전자에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님, 저희 옆 공장에서 연산장치인 GPU도 만들 줄 알고요. 저쪽 라인에 메모리인 HBM도 꽉 차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기시면 GPU 만들고 HBM 붙여서 포장까지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이 모든 공정을 압도적인 수율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경고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침공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0%가 증발할 것이라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 세계 첨단 칩 생산의 90%가 대만 섬 하나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TSMC에 대한 의존도는 축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에 칼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미친 듯이 보험을 찾았습니다. TSMC가 날아갔을 때 당장 내일부터 대신 공장을 돌려줄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지 하고 말이죠.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지어봅니다. 일본의 최첨단 공정은 한물 같습니다. 유럽은 제조 기반이 없습니다. 미국 본토는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3교대로 공장을 돌릴 숙련된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은 건 지구상에 딱 한 곳, 대한민국뿐입니다. 삼성전자는 TSMC가 하는 파운드리 능력과 메모리 생산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전 세계 유일의 하이브리드 생산기지입니다. 작년 젠슨 왕이 괜히 한국에 방문하여 이재용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발견됩니다. 1950년 미국은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공산화를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2026년 미국은 한국을 또다시 버릴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번엔 한국이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이라는 댐이 무너졌을 때 미국 경제를 익사시키지 않을 유일한 구명조끼가 한국입니다. 1950년엔 이념 때문에 우리를 지켰다면 2026년엔 경제안보 때문에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단순한 투자 수익 추구를 넘어 글로벌 AI 산업 내에서 한국의 제조 역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하드웨어 공급처를 선점하려는 비용 지출의 성격이 강하며 코스피 지수의 상승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냉정하게 볼 때 한국 기업의 핵심 역량은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플랫폼보다는 이를 구현하는 제조 및 부품 공급에 있기에 혁신 자체를 주도하기보다 혁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사양 하드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때 경쟁력은 극대화됩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AI 주도권 경쟁 심화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회입니다. 승자가 누가 되든 그들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한국의 고성능 반도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시장 주도권을 쥐려하기보다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 흐름을 인정하고 그 생태계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2026년의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코리아였습니다.